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장부자님, 그리고 대박이 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지평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네. 토닥토닥님, 우상형님, 하늘이님, 레모트님, 가츠가츠님도 어서 오시고요. 야월 아리님, 네. 차동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최용기님, 그 다음에 10억을 향해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수연님, 전태사님, 필명 바꾸셨네요. 네, 최용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예쁘게 좀 나왔죠, 그죠? 어제 거래가 좀 소선 양봉에 나왔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셔라 그랬는데 오늘 아무튼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를 조금 설명을 좀 체크를 좀 설명보다는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방송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반등을 시작할 증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방송 제목 그대로 네,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증시가 급락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증시가 위험하니까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평생 돈 못 벌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이제 9시 이전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설명부터 먼저 해보죠. 오늘 지수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됐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 오늘은 코스닥만 얘기할게요. 코스닥이 지금 2점 네, 바나나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수,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2.87% 급등으로 끝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수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뭔 소리냐 2.8% 올라왔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수치는 급등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수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점을 어디를 찍고 왔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여기다 선을 하나 걸었는데 8월 21일 날 찍은 781포인트 여기 저점이었거든요. 여기였죠, 그죠? 여기를 어제 엊그제 어떻게 했냐면 깼었어요. 네, 살짝 이게 언제냐면 8월달 있죠. 8월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즉 광복절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 200명, 300명 넘어갈 때 있죠. 네, 그때 찍은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요번에 아주 기술적으로 살짝 톡 건드리고 올라왔어요. 자. 제가 증시가 하락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전저점 깨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시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솔직하게 네, 모르면 모른다. 네. 기억나면 기억난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제 성격이에요. 중요한 게 있으면 자꾸 여러 번 얘기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무방에서도 계속 했었죠. 왜요? 머릿속에 귓속으로 들어가시라고. 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저점 건드리는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건드렸죠. 그쵸? 네. 어떻게요? 기술적으로 아주 살짝 톡 건드리고서 감아 올려버리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한 2시간 이상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심리싸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심리싸움인데 뭐냐면 정말로 전저점이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저점이 깨지면 큰 문제가 생길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수는요 전저점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안 오고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좀 더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데 개인들이 요번에 왜 불안해했죠? 10월달에
12월 달에 뭐 주식 양도세 그것 때문에 개인들의 매물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2월 달보다 2달 앞서서 투매를 했죠. 개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저점을 딱 건드리니까 개인들이 집어 던져버린 거죠. 실제로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뜻은 뭐예요?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어제 그래서 이 전저점 깨질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헐값에 갖다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는 샀죠. 누가 샀을까요? 개인들이요? 아니면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요? 누가 샀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사셨겠죠. 그죠? 네, 싹 쓸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깼다가 바로 올려버려요. 깼다가 바로 올려버린다. 깼다가 바로 올리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개인들이 전저점 깨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 얘기는 세력들이 개인들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조금만 버텨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말로만 버티세요. 버티셔야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티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못 버티겠죠. 뭔가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어제 엊그제 제가 어제도 방송했습니다. 방송했는데 이쪽에서는 그 뭐예요? 스케줄을 못 잡아주셔가지고 못한 쪽도 있어요. 자 뭐냐면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그러잖아요.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잘 안 긋거든요. 근데 맞죠, 그죠? 저도 옛날에 차트에다가 선을 무지하게 많이 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잘 안 거요. 오랜만에 거드렸잖아요. 어떻게요? 셀트리온이 요만큼 하락했고 했는데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하락을 요만큼 했다. 요 얘기했었죠?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하락할 만큼 하락했으니까 셀트리온도 반등 나올 자리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방에서 하는 이런 얘기는 저희 정의원들 하는 거에 얘기해 드리는 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이평선 지워버리고 천천히 보죠. 네. 자, 이게 마디 길이 계산하는 건데 되게 쉬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반등 나왔다가 여기까지 하락했죠, 그죠? 네, 그럼 요 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돼요. 되게 쉬운데요. 처음에 이만큼 하락했죠? 자, 이걸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주린이 분들 잘 들으세요.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죠? 그쵸? 네. 이렇게 움직여봤어요. 어때요? 대충 비슷하죠? 그쵸? 네. 그럼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반등 나오겠어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등이 안 나와도 최소한 브레이크는 잡힌다 그랬죠? 어제 그 얘기 했었죠, 그죠? 네. 브레이크는 잡힌다. 근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셀트리온이 이만큼 하락을 했고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고 지수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하지 말고 설령 세력들이 전저점을 건드려도 놀라지 말고 참아라. 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린 거죠. 이것도 똑같거든요. 이건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긋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돼요. 두 개의 길이가 어떻겠어요? 거의 비슷하죠. 네. 이해되시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일단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 나올 자리가 거의 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코스닥 지수가 오늘 2.8% 올라온 게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 소리 했냐면 주가가 여기 반등 나올 때 있죠. 급락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올 때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800포인트를 회복했다, 그냥 그런 거 듣지도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2.8%, 뭐 3% 급등했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차트를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차트 시원하게 잘 보이시죠? 반등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하냐? 요게 떨어질 때 만들었던 음봉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가장 센 음봉이 누구였어요? 이 친구였죠? 이거 월요일날 나왔던 거죠? 네. 이거 오늘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죠. 어떻게 해요? 여기 상단부까지 딱 와서 깔끔하게 먹어치운 거죠. 양봉이 음봉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요. 그죠? 두 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거래 맞나요? 없죠. 캔들 조그맣죠? 이런 거는 쉽게 메꿔져요. 여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줄줄줄줄 이렇게 떨어졌죠? 그쵸? 네, 요거를 나중에 해결하겠죠. 그죠?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음봉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올라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지수가 이제 결국엔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올 때 이 음봉들이 매물대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을 좀 미리 해두셔야 돼요. 여기에 개인 그 매물,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악성 매물이 있을까요? 아니면 있으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시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악성 매물이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없어요. 지수 자체로만 보면은 악성 매물은 별로 없고요. 종목으로 따지면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별로 없어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 좋아하시죠? 주가가 10월달에 이렇게 하락할 때 개인들이 많이 산 업종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개인들이 물타기도 많이 했고,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고, 많이 물타기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굉장히 애를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것들 있죠. 바닥에서 개인들이 그냥 버린 거, 너무 안 간다, 뭐 위험하다 싶어서 버린 거 있죠. 지루해서 버린 거, 그런 거 많이 가겠죠. 그러면 9월달, 그죠? 여기 코스닥 지수로 보면 여기가 9월달인데요. 9월달에 고점을 찍고 10월달에 쭉 떨어질 때 개인들이 많이 아주 많이 물타기 한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궁금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군요.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잘 보이세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셀 코스피 바이 코스닥 개미들의 선택은 성장주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0월달에 이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나왔던 뉴스예요. 장 끝나고 나서 10월달에 개인들이 순매수를 어디서 많이 했냐면, 잘 들으세요. 코스피 주식을 1조 3천억 원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을 1조 8천억 원 정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답니다. 어디를요? 코스닥을. 그래서 코스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가 이 기사 보면서 뭐 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웃었어요. 왜요? 그렇게 10월달에 개인들이 왜 손절했어요? 뭐 코스닥에 매물 폭탄 나올까봐, 그죠? 네, 12월달 양도세 때문에 매물 폭탄 나올까봐 그래서 그렇게 겁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이 뭐 했어요? 샀잖아요, 코스닥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원래 이렇다니까요. 제가 10월달 12월달에 있을 뭐 양도세 매물 폭탄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개인들은 주식이 하락하면 사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바뀌거든요, 잘. 근데 개인들이 폭락할 때 팔 때가 있어요. 바닥이에요.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맨 바닥에서 개인들이 살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따가 제 방송 끝나거든 한번 쭉 한번 기사 제목 그대로 입력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개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팔면서 코스닥을 많이 샀는데 뭐를 많이 샀냐? 재밌습니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정보기술 이런 걸 많이 샀다 이거죠. 그리고 어디에요? 엔터 미디어주, 제약 바이오주, 2차전지 관련주 이쪽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어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엔터주 중에 우두머리 누구였는데요? 빅히트였잖아요. 이러고 있죠. 오늘 또 하락했잖아요. 그죠? YG 엔터테인먼트 고점이 언제죠? 9월달이죠. 개인들이 9월달에 이거를 많이 샀는데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월달에 이거를 순매수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주가가 거래 없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래가 늘면서 하락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랬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기사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가 많이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올 때쯤에 저런 기사가 나와요. 저런 기사 보면서 아 내가 물렸구나 손절해야지. 그러면 반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양봉 나오면서 올라오려고 그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겠어요? JYP 이거 보세요. 엔터주 9월달에 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죠. 개인들이 계속 물타기 하고 있다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물리지도 말고 물타기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겠어요? 셀트리온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이해되시죠? 2차전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개인들 거의 다 물렸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큰 개별주 정세가 열리기 전에 개인들을 어딘가로 이제 몰아넣어버린다고. 이제 아시겠어요? 세력들이 개인들을 어디다 몰아넣었는지.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DPC 이런 것들 박살나 있잖아요. 자, 방금 제가 했던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전에 아까 그 매일경제 뉴스 보셨죠? 그런 뉴스가 언제 나온다고요? 언제 나온다고요? 급락을 충분히 다 해놓고 이제 반등 나올 때쯤에 저런 기사가 나와요. 희한하죠. 이런 데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데서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한 달 뒤에 이제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이만큼 물렸다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왜요? 이런 데서 얘기 안 해줘요. 이런 데서 얘기해 주지. 손절하게끔. 그렇죠? 네. 뉴스가 여러분들 해로운 거예요. 주식을 좀 진짜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신기한 능력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초보분들이나 좀 경험이 좀 실력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분들,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 있죠. 네, 경험이 짧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심심한 스리링님하고 김병구님, 아름따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렇죠? 주식을 잘하시려고. 근데 나중에 실력이 많이 쌓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대충 지수를 딱 보면서 그래요. 이쯤 되면 무슨 기사가 나오겠네. 네. 해보세요. 나중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요쯤 되면 무슨 기사가 나오겠네. 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뉴스 딱 제목만 보면 드디어 나왔군. 네. 개미들 다 털리겠군. 아니면 다가가서 물리겠네. 나온다고요. 네. 이제 그런 내공이 쌓이시려면 이제 10년, 20년이 이제 걸리시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아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한 얘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뉴스가 언제 나온다고요? 바닥에서 나와요. 바닥이라는 게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 거기서 나온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걸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개별주 장세가 열리기 전에 개인들을 어딘가에다가 몰아넣어요. 그럼 세력들은 뭐 할까요? 세력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다른 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죠? 뭔가 올리려고. 자, 근데 세력들도 작업만 해요? 뭘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장세가 이렇게 바뀔 때
그렇죠? 네, 어떤 특정한 장세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주 장세에서 개별주 장세로 바뀔 때 그 중간 그 틈새에 어떤 걸 하냐면 품절주나 우선주나 아니면 대선주, 좀 애매모호한 대선주 있죠? 아니면 소외주. 그동안 갔었어야 됐는데 못 간 그런 소외주들을 급등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이 간식이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소외주나 아니 우선주 중에 일부가 약간씩 급등하거나 아니면 품절주가 조금 올라가거나 대선주 중에 조금 비인기 대선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를 예고하는 거냐? 앞으로 개별주 장세가 열릴 거라고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냐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아니요. 개별주 장세가 열릴 거라는 걸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은 제가 얘기하는 건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 중에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쁜 아저씨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나쁜 아저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주하고 뭐예요? 뭐 품절주, 소외주가 급등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이 끝났대요. 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있죠. 자, 6월달에 제가 혹시 제 6월달에도 제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지수를 보세요. 6월달에 그때 왜 북한이 저기 개성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그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막 증시가 급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제가 웃죠, 그죠? 왜 웃냐면 이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때 코로나 그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앞에 여기 뭐 다 무시하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한 번도 조정이 없었어요. 개인들이 이랬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폭락이 올 거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조정이 올 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막무가내로. 그냥 또 이런 게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북한이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지수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세게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급등한 게 있어요. 누구냐? 우선주가 갔어요. 특히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세요. 이게 6월달에 이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선주들이 형님만 가시나요?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서 막 따라갔다고요. 뭐 기본으로 막 상한가 두세 개씩은 나왔잖아요. 다른 우선주들도 그죠? 네. 그랬단 말이에요. 우선주들이 수많은 우선주 수십 개가 막 급등을 했겠죠. 그렇죠? 우선주가 막 급등하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 주식을 20년 제가 아는 분 중에 3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분은 아시안게임 이전부터 주식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들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건 주식시장이 끝났다는 신호래요. 이제 긴 조정이 올 거다 그러더라고요. 잘 그랬어요. 주식 30년 하신 거 맞아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우선주가 급등했을 때 조정이 온다? 그거는 대세 상승장이 끝나서 포스코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게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그때 우선주가 가서 가는 거 아니냐. 그때 우선주가 갈 때는 당연히 끝난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쪽에서 호재가 나와서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상한가가 10개나 나오니까 다른 게 부러워서 같이 간 거 아니냐. 시장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 거지. 이게 어떻게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선주가 급등한다고 어떻게 하락장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번에 맞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보건 고수건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조정이 안 올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 붙들고 계속 그랬다니까요. 조정이 안 올 것 같아요. 원래는 자 다시 들으세요. 네. 원래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네, 한 번 아셨으니까.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길래 조정 온다고 난리를 치고 막 보따리 싸고 막 도망가길래 제가 그랬어요. 조정이 안 올 것 같아요. 실제로 안 왔어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개인들이 연말에 대주주 그것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매물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세상에 벌써부터 손절을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정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책으로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지표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즘에 그 수많은 인간지표 분들이 뭐 하고 있느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이거 하고 계세요. 네. 관망 쳐다만 보고 있어요. 주식은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죠? 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주식을 들고 버티셔야 돼요. 손실 날 때 힘든 것보다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초보들은 뭘 쓸 수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하락하잖아요. 그건 견딜만 해요. 수익이 났을 때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다고. 다시요. 주가가 급락할 때,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 올까봐, 폭락 나올까봐 관망하고 있어요. 이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죄송합니다. 돈 절대 못 봅니다. 벌어도 푼돈 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네,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나요? 네. 이분들은 돈 못 벌어요.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네. 희생과 대가와 노력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지. 그죠? 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주식 들고 주식이랑 씨름을 하세요. 네? 주식이랑 씨름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레드골드님이 네. 귀에 딱 들어오셨나봐요, 그죠? 네. 그래요. 힘들 때 주식을 들고 있어봐야지 나중에 올라갈 때 그걸 갖고 갈 수 있는 용기, 그죠? 그런 인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속된 말로 그렇게 좀 기회만 노리면서 기회주의자들처럼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네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지수 얘기를 지금 20분째 하고 있는데 이해되셨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게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세력들이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눈치채고 얘기하잖아요. 거래가 많이 나왔네요. 그랬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많이 터지면 조정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뭐 저기 다우지수 나스닥 얘기 안 하죠? 네. 오늘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랬죠? 그 개별주 잠깐만. 하나 빠뜨렸다. 바이오주 중에 잘 보세요. 네, 꼭 얘기하려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죠? 급등을 했는데 이 지수를 끌어내린 바이오주의 우두머리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등이 별로 안 나왔어요. 잘 보시면 그냥 브레이크만 잡고 이러고 있지 크게 반등 안 나왔어요. 오르긴 올랐죠, 1.4%. 그렇죠? 네. 아니 셀트리온이 코스피 종목인데 왜 자꾸 코스닥 지수랑 연동시켜서 얘기하느냐? 바이오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상승은 나오긴 했는데 큰 반등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바이오주가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누가? 중, 소, 아니면 초소. 초소가 뭔지 아세요? 초소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갔어요. 특히 중형주급들 아니면 소형주급들이. 난 얘기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오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오늘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6만원을 회복은 시켰는데 지금 뭐 크게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거 없죠. 자, 저희 방에서 오늘 어떤 대형주 종목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대형주를 좀 줄였어요.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매도하셔라. 네. 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홀딩하시되 좀 현금 필요하면 좀 매도하라 그랬어요. 종목은 얘기할 수가 없고 네. 대형주예요. 네.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조정 올까봐? 아니요. 여기 문자번 회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같이 해드리는 건데 대형주를 왜 팔았을까요? 왜 팔라고 했을까요? 조정 올까봐? 그게 아니라 개별주 장세 요거에 맞춰가지고 종목 추천하려고요. 종목을 사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를 좀 줄이고
개별주를 더 이쪽에서 수익을 내드리려고 포트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10월 달에 지수 급락 나오기 전에 저희 회원들한테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신규 추천은 최대한 자제했어요. 왜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그 돈 갖고 아무거나 막 사지 말라고. 그대로 들고 있으라고. 조정이 올까봐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포트 조정하려고요. 개별주 쪽으로 더 강화를, 이제 포트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수익을 내드리려고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중에 하나를 좀 팔라고 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개별주 쪽에서 수익을 내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있다? 아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개별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한 번 더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해 드릴게요. 개별주로 스윙, 그 다음에 아니면 단기로 수익 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절대로 지수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아니, 단기로 그냥 그때그때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걸 신경을 써요? 정말 단타로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시면요, 지수가 맨날 이렇게 급락, 급등을 반복하면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지수가 조금 하락하면 그냥 단타를 또 안 해요. 왜요? 위험하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지수가 급락하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학수고대 하셔야 돼요. 서핑, 그 바다에서 그 파도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칠 때 좋아하시지, 뭐 서해 바다처럼 잔잔하게 치면은 그런 데서 서핑할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단기 매매는 서핑이거든요. 서핑. 파도가 높게 쳐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파도가 높이 치면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지수가 어떻게 가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되게 쉬워요.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죠? 천만에요. 지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 대형주만 가요. 여러분들 대형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개별주하고 테마주 위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스윙 좋아하시고, 중기도 조금 원래 좋아했지만, 원래 대형주 좀 좋아하셨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별주하고 테마주 좋아하시는 거 맞잖아요. 자, 맞으면 3번 한 번만 더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어떻게 저 양반이 내 속을 이렇게 다 알고 있지? 맞죠? 원래는 대형주하고, 그죠? 중장기였는데 부득이하게,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부득이하게 개별주 테마주 단기 스윙 하시는 거잖아요. 별로 안 찍네요. 네. 맞으시면서, 그죠? 네, 요즘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하나 딱 얘기해 드릴게요. 개별주 테마주 단기 스윙으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적당히 파도를 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면서 지수 크게 안 오르고 이렇게 가면요, 개별주 테마주가 수익이 많이 나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단기를 좋아한다 그러시면 지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줄렁이면서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윙을 좋아한다 그러면 특정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스윙이 뭐예요? 적당히 끊어먹는 거잖아요. 단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그죠? 적당히. 저희 방에서 스윙이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을 최소한 30에서 50% 이상을 잡습니다. 네. 이 정도. 보유 기간은 뭐 짧으면 진짜 짧으면 하루 이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보통 보름 정도 잡으시면 돼요. 시장에 따라서 좋으면 좀 더 짧아지고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네.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직장인분들 손절하는 거 싫고 일일이 대응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스윙으로 수익이 많이 나요. 단기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그러면 수익이 편안하게 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수는 그냥 이제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주면 돼요. 지수가 크게 급등하기를 바라지도 마시고 지수가 크게 급락할 거라고 너무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저기 지수 때문에 마음고생하실 거냐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목소리 크게 냈잖아요. 개별주, 테마주, 단기 스윙 좋아하시면 지수가 급등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로
이 방향으로 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아주 편안하게 나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뭐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차트로 얘기해 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낙폭과대주가 있어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낙폭과대주가 있죠. 많이 떨어진 거. 그렇죠? 아니면 저기 뭐예요? 젠텍? 그죠? 이런 거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아니면 뭐 DPC? 그렇죠. 이런 낙폭과대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뭐냐면 신고가라는 주식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수가 투매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나오고 있는 주식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낙폭과대주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머리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눌림목 종목 있겠죠. 어떤 눌림목? 신고가 눌림목이 아니라 바닥 눌림목.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나는 평생 목숨 걸고 푼돈 벌고 싶다. 말을 좀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푼돈 벌고 싶고 그냥 푼돈 벌고 싶다. 네. 목숨 건다는 얘기 뭐냐면 이만큼 급락하는 걸 살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 큰 용기가 필요해요. 회사가 뭐 근본적으로 잘못되진 않겠지만 네. 이 정도 급락하면 2만 원에 있다가 지금 만 원까지 왔거든요. 만 원도 깼었잖아요. 마이너스 50% 급락한 걸 살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세요. 진짜예요. 큰 용기가 필요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큰 용기를 사서 큰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도 위에 바로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거래 터지면서 시퍼렇게 음봉 떨어진 거 보이시죠? 거래 터지면서 이게 초대형 악성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낼 수 있는 목표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거 엄청난 거래량인데 이날 터진 거래량이 꽤 많아요. 1,500만 주예요. 이런 음봉 떨어질 때 1,500만 주 터졌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상한가 갈 때요. 이거 그렇게 10,000원짜리였거든요. 그때 12,000원? 13,000원, 12,000원짜리였잖아요. 1,000원짜리가 500만 주만 터져도 많이 터졌다 그래요. 근데 급락할 때 10,000원짜리 주식이 1,500만 주 터졌다? 이거 얼마나 큰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자, 단기로 봤을 때 초단기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악성 매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가격이 얼마겠어요? 대충 볼까요? 1,800원 정도예요. 오늘 종가는 1,150원. 1,150원에 사서 1,800원쯤 가면 그때부터 이걸 하셔야 돼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 한 5%밖에 안 났는데 세금 떼고 뭐하면 그죠? 5%밖에 안 났는데 이거 붙들고서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닥에서 보면은 예전에 DPC가 급등하기 전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평선을 이렇게 다 모으고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거래가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사시라고요. 지천에 널렸으니까. 지천에 널렸다고요. 널린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 방 종목을 이제 못 보여드리니까 그런데 여기 거 사실래요? 여기 거 사실래요? 이건 뭐예요? 성향의 차이죠. 성격 차이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죄송하지만 진짜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쪽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매매 다 해봤어요. 저는 안 해보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뭐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를 권해드릴 때 아니면 제가 뭔가를 비판하고 그럴 때 있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우리 정회원들한테.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무료 추천 같은 거 받으시죠? 아니면 이제 급등주 추천 받으면은 급등할 종목을 주는 게 아니라 급등한 종목을 주죠. 보통 이런 데서 공략하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공략하는 그 심리 있죠. 이런 것들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괜히 또 그죠? 이런 거 공략하는 또 사람들 비난하는 얘기처럼 들릴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냐면 제가 이런 데서 추천 저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는 이런 데서 추천하면 수익이 꽤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이런 데서 사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권해드리는 거죠. 이런 데서 사시라고. 자꾸 권해드리잖아요. 왜요? 여기에서 종목 공략해서 물리는 거, 여기에서 물타기해서 고생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꾸 이 좋은 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뭐 수익 났다고 얘기했던 거, 상황 같은 거 보면 다 이런 데서 샀잖아요. 뭐 이미 판지 한 열흘 됐으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겠죠, 그죠? 이런 데서 샀잖아요. 어디에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깡총깡총 거리면서 들었다 놓을 때 여기서 샀다니까요.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데 주식이 널렸어요, 좀 널렸어. 널렸다니까요. 10월달에 이제 추석 끝나고 가려다가 지수가 폭락하는 바람에 살짝 끌려 내려오는 것들도 많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런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런 데는 종목들이 지금 널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제가 무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무료 추천하면 안 돼요. 왜요? 거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종목 추천 잘못했다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저희 방에 회원이 꽤 많으신데 우리 방 회원들은 신용미수 이런 거 몰빵 같은 거 절대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왜요? 종목이 망가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이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 할 때 있죠? 이럴 때 여우처럼 그렇게 안 잘라 먹습니다. 왜요? 세력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잘라먹고 또 사고 잘라먹고 또 사죠? 그러면 나중에 세력이 나가버려요. 니들 다 해라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을 힘들게 하거나 신경 거슬리게 안 합니다. 우린 조용히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매수해서 없는 척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지수가 좀 작게 한번 볼까요?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눈에 띄게 이틀 동안 거래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한 번 꺾었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자, 지수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말에 양도세 때문에 매물 폭탄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난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들 주식 다 팔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웬 거야? 이러면서 다 올려버리겠죠. 네. 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런가요? 왜 겁을 내세요? 네. 그쵸? 네.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별주하고 테마주 위주로 그 다음에 단기 스윙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대형주만 가니까. 그죠? 그리고 대형주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중장기로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지. 그냥 지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손해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한 게 궤변이 아니잖아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손해나는 거라니까요. 맞죠? 그죠? 대형주도 안 해. 중장기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수가 계속 가면은 대형주를 중장기로 가져가셔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뭘 하면 되느냐? 매매 전략은 단기 스윙,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대형주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상한가 좋아한다 그러면 테마주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어떤 테마주가 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내일 얘기해 드리려고 오늘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9시 다 됐죠. 그죠? 네. 요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 세게 잘 나왔으니까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보유 종목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손절 안 하고 버티셨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까 했던 얘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이 없으면 올라갈 때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어떤 테마주 쪽에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고 돌리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종목들은 차트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서한 차트 있죠. 서한처럼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최대한 아닌 척을 하고 있어요. 진짜 세력 매집주는 아닌 척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매집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테마주인데 저희는 이낙연 테마주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찔러봐도 가만히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팔아먹고 있는 건요, 그냥 첫날 만날 기사 나와요. 네. 이거는 누구 관련주다, 이거는 뭐 누구랑 아주 그냥 뭐 이낙연, 예를 들어서 이낙연 씨랑 뭐 베스트 프렌드다 그러면서 막 계속 나와요. 그냥 그거는 세력이 팔아먹을 때 하는 거고요. 네. 세력이 올리기 전에는 아닌 척을 합니다. 그런 거 사실하고요. 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절대 안 나옵니다. 유튜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힘들 땐 전문가를 고용하면 전문가가 찾아주겠지만 혼자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안 나오거든요. 인터넷 검색이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내일 저녁 8시에 또 이제 뵐 건데, 내일은 어떤 테마주가 움직일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궁금하시죠? 기대된다? 5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대되세요? 내일은 이제 어떤 게 갈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왜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수가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쵸?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그리고 지수가 딱 돌아서려고 할 때 있죠? 근데 이 얘기 제가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었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그때 정신을 딱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뭘요? 누가 빨리 회복이 되고 어디가 빨리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그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지수 얘기할 때 여기다 선언하고 놓고 한참을 얘기했죠? 요거 제가 그랬어요. 지수가 이렇게 전저점을 깨려고 할 때 투자 전략 중에 최고의 상책, 그러니까 높은 책략, 그죠? 최고의 전략은 뭐냐? 안 보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안 보는 거다. 맨날 이걸 쳐다보면서 막 계좌를 관리한다, 뭐 한다면서 종목을 잘랐다, 팔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고 여우처럼 그냥 뭐 단기매매 좋죠, 그죠? 단기매매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막 그냥 그 지수가 폭락할 때 수익 내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랬죠. 상책. 왜요?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저점을 깬 이유가 정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깬 게 아니라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니까 거기에서 그냥 심리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심리싸움이라니까요. 전저점을 또 깼단 말이에요. 전저점을 왜 깨겠어요? 보라 이거예요. 봐라. 전저점 깨지잖아. 그러니까 빨리 팔어. 12월달 되면 얼마나 더 많이 빠지겠어.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심리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세력들이?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연말에 매도 폭탄이 나올 것 같다고. 옛날 같으면 지금쯤에 배당주 사라 그래. 배당주.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 폭탄 얘기 나오죠. 자, 뉴스.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호가창도 그렇게 만들겠죠. 그렇죠? 자,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속이려고 뉴스와 차트와 호가를 통해서 세력들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이런 세력들하고 싸울 때 가장 최고의 책략은 뭐예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도 오늘 밤에 미국 지수 보지 말고 그냥 주무시라고. 왜요? 제가 최고의 전략을 알려드린 거죠. 보지 마라. 그렇죠? 보지 마라. 하나 더 있죠? 듣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바로 최고의 상책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개인들 마음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눈에 띄는 딱 그 자리에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차트인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비관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차트예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겠는데 비관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차트. 저기 서점에 가면 주식 차트 교과서에 보면요, 여기 깨지죠? 그러면 무조건 손절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는 건데 여기 깨지면 일단 손절부터 하고 보라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런 차트거든요. 끝났다. 좀 있으면 이제 6.25 터진다. 네. 전쟁 난다 이제. 빨리 던지고 도망가라. 그 자리예요. 빨리 던지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기를 건드린 거예요. 초보는 잘 모르실 텐데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 딱 건드리고 올라온 거예요. 거리 터진 거 보세요. 네. 누군가가 많이 털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우리 회원들은 오전인가 오후에 제가 녹화 방송 남겨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아마 오후일 겁니다. 네. 오후에 남겨놨을 겁니다. 오후 거 보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네, 앞으로 어떤 테마주가 우리들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네,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여러분들이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죠? 네, 세력들한테 안 속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푼돈이 아니라 큰 돈을 많이 버셔서, 그죠?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죠?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그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에 주식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목표가 바뀌셨죠? 본전으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본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꿈, 원래 계획 그대로 찾아오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0월달 거의 다 갔습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에 매집을 충분히 해놓으셔야지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내년 연초에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봬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